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은 조상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치켜세웠습니다.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im Jong-un, who I've gotten to know extremely well, he is a man with a country that has tremendous potential. 특히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위치한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지만 북한 통과 철도 등이 연결된다면 큰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스스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이 발전된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회를 놓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great potential,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G7 정상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については米朝プロセスを支持し、朝鮮半島の非核化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아베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주최한 프랑스가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지역 안보를 해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 달 새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우려와 함께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유엔 결의 준수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보장하는 절차에 신속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북한 비핵화 등을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고 이란의 악의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공유하고 있는 외교 안보 과제를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호주는 지난 5일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합훈련은 물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최악의 아프리카 빈곤 국가들처럼 열악하고 10년 뒤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을 곡물 생산이 아니라 군사력 증강에 계속 집중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연례 국제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는 물론 10년 뒤에도 북한의 식량 상황은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구의 57.3%인 1,46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10년 뒤인 2029년에도 41.6%인 1,1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또 1인당 하루 필요 열량 2,100칼로리에 414칼로리가 더 필요한 북한은 10년 뒤에도 356칼로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난 예멘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악한 곳으로 세계 최악의 빈곤 지역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버짓 미트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 국제담당 조정관은 BOA에
북한은 지난 5년간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도 10년간 1.1%의 성장이 예상돼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에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의 우선순위를 식량 증산에 필요한 비료나 트랙터 등 물적 자원이 아니라 군사력에 계속 두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od production is an important goal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it's not enough of a priority that they could do better in terms of their own national investment. 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인센티브와 분조 개인에 대한 권한을 더 부여한 포전 담당 책임제를 추진했지만 공급의 우선순위를 군대 등 특수기관에 두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힘든 구조란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곡물 수확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확대하고 분배 제도를 명확히 한다면 아시아 바다권 수준인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제인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탈북민 출신 인권활동가인 박연미 씨가 다음 달 13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오슬로 자유포럼 타이완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태 전 공사와 박연미 씨가 포함된 초청 인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3살에 탈북한 박연미 씨가 독재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 역시 최근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5월 말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자유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I decided to break free because as a father, I think it is my last mission to cut the chain of slavery. 최근에는 탈북자들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5월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He's a criminal. We give him this status on the world stage and we call him a chairman. He should be called Criminal Kim. 원비어 씨는 아들의 사망 이후 부인과 함께 다수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여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지난 7월 워싱턴에서 한 민간단체가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요한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미한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적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헨리에타 포어 사무총장이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포 사무총장은 26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에 공유한 35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 사무총장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의 기본적인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해 양측이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